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어머, 무슨 저런 소리를. 저도 힘든 건 똑같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잖아. 기대한다. 젊음의 힘. 왜? 경험하는 분들이 하면 안 되나요? 청년이란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대와 역할 정말 짜증.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나를 향한 기대, 너의 너의 가득 가득 욕망.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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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시험을 한 주도 남기지 않은 슬픈 영혼 연희입니다. 떠돌이 날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열심 스머프입니다. 왠지 억울한 개인의 이야기가 많을 것 같아요. 오늘 녹음도 망했다. 짧진 않겠네요. 예. 저 억울해요. 저. 그래서 뭐가 연희님이 주제 제안했을 때 정말 반가웠어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정말 감사한데요. 사실 제가 제안하게 된 계기는 굉장히 느닷없는 일로 시작했어요. 그 지난 방송 이후로 주변에서 많은 반응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요? 정말요? 뭐라 그래요? 궁금하네. 그러니까. 별로 없으셨나요? 네. 네. 저한테는 그 무려 4-5페이지짜리로 노트를 해서 비평해 주신 분도 계셨어요. 진짜 오, 열혈 정말요? 구독자신데 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그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제가 상대로부터 느끼게 되는 감정이 있었어요. 네, 뭐요? 그 이제 비평해 주신 분의 말씀 속에는 네. 본인이 원하는 어떤 팟캐스트로서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난 방송을 돌아보면 우리도 알고 있지만 본인 얘기를 사실 많이 했잖아요. 제가 특히 많이 했죠? 네. 이게 이제 짓고 할게요. 근데 뭐가 잘못된 거죠? 그게? 내가 하고 싶은 말 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뭐 근데 미숙한 모습일 수도 있고 또 그만큼 이야기할 곳이 없어서 두서없이 나온 것일 수도 있는데 근데 생각해 보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무슨 낙검수나 뉴스공장처럼 체계적일 수는 없거든요. 없는 대로 사실 하는 거니까요. 맞아요. 우리가 재미있고 하고 싶은 말 하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그렇죠. 지금 우리 3명은 녹음실에 들어와서 녹음하고 있는데 밖에는 PD 한 명 없이 우리가 다 만들고 편집하고 다 하고. 어머, 저 사람 거짓말도 잘한다. 밖에 사람 있는데 지금. 막 게스트로 네. 이렇게 약간 들어오셨는데 네. 근데 아무튼 이제 어쨌든 완벽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죠. 그래서 비평해 주신 분의 마음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 어찌 보면 오늘 주제가 기대인데 이 기대가 커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게 아닌가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분의 이야기와는 별개로 저와 스머프 날다가 살면서 겪은 이 기대로부터 비롯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는 생각에 미치게 됐습니다. 저도 요즘 최근에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너는 이 정도 할 수 있지 않아? 너 할 수 있잖아. 넌 해보지도 않고 왜 할 수 없다 얘기를 해? 아니 내가 힘들고 피곤해서 지금 못하겠는데 너는 이 정도 올라갈 수 있어. 너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너는 이 역할도 할 수 있어. 왜 계속 나에게 할 수 있다는 얘기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지금 아니 열폭한 느낌 느껴지시죠? 그죠. 맞아요. 네, 느끼셔야 돼요. 맞아요. 할 수 있는지 네. 하고 싶은지 묻기 이전에 기대 심리만 뿜뿜 하시고 계시죠. 네. 자, 우리들이 어떤 기대 심리에 억눌려 있는지 우리 얘기만 할 수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인터뷰 듣고 올게요. 예.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제 제가 이제 아직 미혼이니까 아직 이제 너는 좋은 직장 다니고 뭐 또 성격도 그렇게 나쁜 애가 아닌데 왜 아직 왜 안 갔냐 이러면서 막 되게 부추기는 게 좀 있으세요. 요즘에 좀 유독 심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했는데 어떻게 보니까 기대 심리를 만들어준 거는 제가 아닌가 싶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는 이제 뭐 자식한테 뭐 바라는 게 뭐가 있으면은 내가 그때 딱딱 뭘 못한다. 내 능력은 여기까지 하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참고 있었던 것 자체가 부모님한테 계속 열심히 하려고 했고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 부모님한테 기대 심리를 계속 충족시켜 주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근데 보통 기대 심리라는 게 이제 자기가 이제 기대 심리를 하는 사람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뜻대로 안 움직이는 거에 대한 실망이잖아요. 그죠. 이게 복종 관계가 되는 그죠. 거죠. 네. 그러니까 위에서 이제 보고 이 사람도 그냥 한 인격체라고 생각하고 기대를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기대라는 게 어떻게 보면 보상 심리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라는
특히 부모님은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청년이라는 용어로부터 오는 기대도 분명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너희라면 할 수 있다. 너희니까 할 수 있다. 이런 심리의 기대 말이죠. 근데 그런 기대 심리 제가 만들었나요? 저는 그냥 제가 재밌어 하는 것만 열심히 했을 뿐인데 왜들 그렇게 난린지. 야, 너는 이 정도 할 수 있잖아. 왜 이렇게 말을 하냐고요. 좀 어이가 없습니다. 맞아요. 주위 분들이 고도 성장의 과실을 많이 드셨나 봐요. 청년의 과도한 기대 심리를 표하세요. 좀 더 기다림, 여유, 지켜봄이라는 단어는 효율성, 성과, 정답에만 밀려서 나태함이라는 낙인을 찍었죠. 청년하면 나태함과 게으름의 상징이 되었죠. 아, 왠지 더 그러고 싶다. 근데 이 모든 게 다 어쨌든 기대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일방향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인하고 거절하거나 공감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왜 힘들어할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기대를 하는 분들이 기대를 확인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상대여서 그런 것 같다. 아니면 그 기대를 하는 상대와의 관계가 틀어질까 봐 하는 어떤 그 걱정 때문에 우리가 마음만 이렇게 졸이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어렵게 해요. 아, 정말 나를 바라보며 이야기하는 분들께 저는 간단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대신 우리 날다님이 좀 말을 좀 해주시겠어요? 너님이 기대 심리를 만든 거거든? 내가 만든 거 아니거든? 야, 야, 내 스타일이야. 예, 진짜 정말 시원한 것 같습니다. 그 너님이 만들어낸 기대에 나는 따라갈 마음이 없다. 정말 좋다. 좋은 것 같아요. 아주 좋아. 근데 이게요. 과감하게 따라가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두둥. 어머, 알아서 넣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나에 대해서 기대 심리를 자기 혼자 표현하다가 그냥 나는 하기 싫다고 했을 뿐인데 왜 비판은 제가 받아야 되는 거죠? 나 이 삐뚤어지고 싶다. 빨리 끝나고 우리 술 먹으러 가요. 그러니까. 맞아요. 네. 술 먹어야 돼. 그러니까 먹어줘야 돼. 제가 청소년기 친구들 만나보면 교육엔 자신이 사고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실수해보는 경험들이 삭제되어 가고 있어요. 기성세대의 경험으로 이것을 하면 좋지 않아? 이런 걸 해야지 성공해. 꼭 이런 것만 해야 돼. 이러면서 자신의 사고가 부정당하니 결국은 수동적인 인간으로밖에 자라나지 못하는 거죠. 유행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다 했더니 뭐야? 헬이네? 근데 이런 분들의 심리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애착에서부터 비롯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는 소심하니까 내가 이렇게 지켜줘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분이 있다고 칩시다. 네. 근데 그런 사람은 보호 본능으로 상대를 대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상대가 자신이 이해하는 모습과 다른 모습을 보이면 네. 당황하게 되고 이해할 수 없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점점 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보게 될 정도로 고민에 빠지시게 되는 분도 계실 거고 결국 문제는 그것이 과연 건강한 관계일까? 애초에 일방향적으로 시작된 기대가 그 관계 자체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게 아닐까 그런 고민이 있네요. 걱정입니다. 연희 씨 말할 때 중간에 누가 끌까 봐. 지겹네요. 좀. 죄송합니다. 저는 드라마 얘기할게요. 예. 이 기대 심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계 얘기도 하셨지만은 오히려 나 자신도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만들진 않을까 걱정이 돼요. 사실 드라마 한 장면인데 며느리병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예. 그게 뭐냐면 며느리병? 착한 며느리병인데 네. 시댁의 그 분위기와 너는 이런 며느리가 돼야 돼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 시누이나 시부모님이 원하는 그런 착한 며느리가 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과도하게. 그랬더니 그 드라마상에서 이제 그분도 그런 노력을 했죠. 계약 결혼임에도 불구하고.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대사가 있어요. 뭐라고요? 수비적인 사람인데 오늘은 왜 그러셨어요? 자기가 원래 살던 패턴에서 이미 그런 기대 심리에 쫓아가다가 변화한 거죠. 변했단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까지 꼭 변해 가야 할까? 어느 순간 여주인공도 그렇게 본연의 모습을 잃어간 거죠. 기대 심리에 의해서. 맞아요. 기성에 주어진 역할에만 충실한 부품으로만 남았어요. 능동적 존재는 기존의 역사성을 수정하고 부정하거나 개혁하는 중심일 테니 두렵지 않겠어요? 미안하지만 그런 역할을 우리가 수행할 생각 전혀 없다. No thanks. 이렇게 저항을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저항에 실패하면 그 틀에 갇혀서 정말 수동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두렵네요. 저는. 그렇다면 외부에서 주어진 기대심을 깨야 하는 거죠. 혁명은 중심부에서가 아닌 변두리에서 시작하는 거죠. 혁명까지 그럼요. 얘기 안 나오는 혁명 겁니까? 얘기까지 나와요? 혁명 정도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였어요? 나 드라마 얘기만 하고 있었네. 파이팅이다. 맞아요. 이런 존재들은 연약한 미랄들이 모여서 함께 할 수밖에 없어요. 서로를 긍정하고 인정하는 청년 세대들의 연대, 거기서 아마 시작될 거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나의 역할은 나만큼 잘하는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요? 속으로 기대하며 은연중에 상대를 자신의 욕망에 맞춰가는 것은 결코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희 주변에 이 기대 심리를 깨부수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한번 들어봤거든요. 예. 한번 같이 들어보실래요? 예, 네. 인터뷰 듣고 오겠습니다. 기대 심리라는 게 남들의 시선이잖아요. 결국은 내가 아니라 남들의 시선이니까 남들의 시선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물론 우리 사회에서 그러기 힘들긴 한데 안 하려고 습관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되긴 돼요. 남의 신경 쓰지 말고 내 인생을 살고, 그러면 남들도 나를 나 원래 쟤는 원래 저런 사람이니까, 저런 놈이 아니다 저런 사람이니까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고 좋아해주고 그런 날이 오더라고요. 질문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 기대를 했는데 본인께서 나는 내 인생 살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이후에 체념 혹은 뭐 쟤는 저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기대 다음에 체념이라고 하는 그 단계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체념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네. 저는 남 생각 안 한다니까요. 저는 저 나름대로 잘 살고 있고, 그 사람이 체념을 하든 기대를 하든 저는 상관이 없어요. 내 사람의 인생에. 의견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체념을 하든 기대를 하든 그거는 그 사람 몫이고, 나는 내 인생을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뭐 어떻게 하든, 저는 또 잘하는 건 잘하고 못하는 건 못하고 그런 저인데, 이 사람의 기대심에 맞춰서 내가 못하는 걸 잘하려고 하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전데. 의외로 잘 대처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역시 우리답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역시 한 줄 평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 날다님부터 한 줄 평 부탁드릴까요? 기대 심리로 나에게 기대지 마라. 상대를 나와 동등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그래서 터놓고 대화하면 기대를 안 해도 상대는 변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같이 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 우리 함께 이야기해볼까요? 안 돼요. 싫어요. 꺼져요. 와. 자, 오늘도 즐거우셨다면 유튜브에서 울산 호두까기 검색해주세요. 걱정과 고민을 뱀뱀뱀. 다음에 또 만나요. 오예! 술 마시러 가자. 죽겠다.